양력 아닌 양력들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 6월 그 평가원 본 것들, 그것들 이용해서 이제 2학년 아이들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있나요? 여기? 없으시죠? 그럼 바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영어는 저기 그 제목에 쓴 것처럼 쉬운 영어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는 제가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써놨고요. 요번에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연계율이 낮아진다 얘기가 있었는데 연계율이 70%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연계 방식의 변화가 지금 제가 거기에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 작년에 연계 교재를 냈더니 아이들이 한글로 된 영어 책이 나왔어요. 아마 그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재인데 영어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수능 특강 2강 1번,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글로 이렇게 뜻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계 교재 한 지문 전체가 한 3,000지문쯤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무슨 YTN에도 기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연계율을 낮추거나 연계를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주제 문제, 요지 문제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제나 요지 문제는 처음에만 딱 봐도 이거 무슨 글이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연계를 어떻게 하냐 하면 빈칸, 순서, 문법 이런 것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연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이런 것 쪽으로 내면은 실제로 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좀 약간 어려워지거든요. 연계가 돼도. 근데 문제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그 결과를 보시면 연계 지문의 체감률이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거 봤던 지문이다. 나 이거 다 말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계 지문의 체감률이 아주 높은 건데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이거 봤는데 이 단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체감률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지문을 이용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쉬운 지문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번에 6월에도 마찬가지로 그 1등급 컷이 아마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아니면은 98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98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3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게 났어요. 1개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EBS 외지문이었고 하나는 EBS 연계 지문인데 좀 어려운 거였었어요. 근데 요 2개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2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2등급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실수로 듣기 틀리거나 실수로 다른 거 하나 틀린 애들까지만 1등급이고 일단 3점짜리를 틀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2등급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면은 연계 지문 체감률은 하락했지만 쉬운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난이도도 역시 하락했고 그냥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금 말했던 겁니다. 그 단어를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내용 이해가 안 됐던 문제들이 결국에 아이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내년까지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내년 시험 보게 될 텐데 얘네들까지는 아직까지 상대평가 제도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쉬운 영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패턴은 깨지지가 않을 겁니다. 1등급 컷 98. 이 패턴은 깨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3점짜리를 틀리면 결국 2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거나 2점짜리 하나 틀려야 결국에 1등급인 거예요. 근데 요게 2학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솔직히 나는 영어는 큰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이 되게 아마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잘 안 해도 점수가 계속 잘 나오고 심지어 또 이제 외고 준비하고 막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학이랑 국어만 하고 있는데도 영어는 계속 100점 나오고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가 쉽거든요. 지문조차도 쉽고 그렇다고 해서 3학년이 됐다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는 아닌데 어려워지는 거 아니는데 1, 2학년은 실제로 중학교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도 만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들어가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진짜 중학교처럼 쉽고 어려운 거 딱 하나만 냅니다. 근데 이 현상을 제가 조금 다른 과목과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문과, 이과 어머님들이 지금 다 같이 계실 것 같은데 인문계건, 이과건 뭐 국, 영, 수, 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작년도 수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부에서 되게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부 쉽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만 어렵게 내는 거예요. 작년 수능에 문과의 국어가 어려웠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쉬웠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이과 다 쉽고 화원 하나만 어려웠어요. 이러니까 실제로 변별력을 발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쉬우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애도 와, 나 점수 올라갔어 라는 느낌은 주고 또 더불어서 어려운 과목을 하나씩 둠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변별력은 또 발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요번에 더 발달을 한 게 요번 6월에도 어떻게 됐냐면요. 요번에도 문과가 다 쉬웠고 탐구 하나만 어려웠어요. 이과도 다 쉬웠고 탐구 하나만 어려웠습니다. 지금 탐구로 변별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탐구 선택을 사실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면 국영수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만약에 이과시다. 수학 어렵게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절대. 왜냐면 수학이 어렵게 나면 사교육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요거 어렵게 날 확률 없습니다. 분명히 화학이나 생투에서 아마 어렵게 날 거니까. 그 다음에 문과는 국어가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그래서 문과는 국어 아니면 탐구 하나가 어렵게 납니다. 그리고 과목 내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나냐면 정말 국어, 영어, 수학에서 쉽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진짜 고1도 풀 만큼 내는 거예요. 완전 쉽게 냈고 한 문제만 딱 어렵게 내는 거예요. 한 문제만. 그럼 요걸로 변별력이 다 발휘돼요. 요걸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5월, 저 지금 대성학원에서 5월에 그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만점이 국영수 만점이 150명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엄청 시험을 쉽게 낸 거예요. 근데 6월이 또 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 일반 담임쌤한테 전화해가지고 만점 몇 명이야?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쉬웠다며? 그랬더니 수학 문제 30번 하나 어려운 거랑 화학 때문에 변별력이 다 발휘됐대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분명히 사교육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쉽다라는 느낌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느낌은 줘야 되고 변별력은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영어가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완전 쉽고 한 문제만 딱 어렵게 납니다. 근데 그 한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은 안 되는 거죠. 2등급 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을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3학년이 돼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1등급이 되는 확률.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쉬운 지문은 단어가 좀 몇 개 어려워도 얼마든지 이렇게 추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이번 6월에도 그랬는데 선지 단어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제가 적을게요. 완벽한, 이런 쉬운 영어에서 완벽한 1등급을 맞고 싶다. 첫 번째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치사, 접속사, 뭐 부사, 그 다음에 동사 형태. 이게 투부정사인지 뭐 ing인지 pp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태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금 실제로 2000년도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학교에서 제가 5년 있었고 지금 강남대성에서 10년 동안 있는데 계속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서 특히 이제 강남대성은 아무래도 전부 다 거의 1등급이고 2등급 아이들이 좀 적은 경우인데 그 2등급에서 1등급이 못 올라가는 애들을 항상 걔네들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걔네들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상담해 보면 정말 100이면 100 이유가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은 좀 다릅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이게 되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문이 그게 아니라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처럼 쉬운 영어에서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건 쉽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영어 문제를 아예 그냥 항상 외우고 다녀요, 이거. 어머님들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빈칸 문제였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왜 틀렸어? 그랬더니 선생님 글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거로 부르는 것은 너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딱 그냥 이 차입니다. 이 차.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 시간에 사람의 성격 형용사를 나타내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가 아니라 of가 된다.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mean에는 수단이라는 뜻이 없거든요. means가 수단이지 mean에는 수단이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안 외우는 거예요. ing, pp, able가 붙었는지 y가 붙었는지 신경 안 써요. 그냥 이 어근 같은 핵심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의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전혀 다른 얘기로 풀어서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나 지문이 쉽고 너무나 쉬운 영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논리 독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이런 해석 실수입니다. 아니면 단어 실수거나.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거 안 봐요. 이거, 요거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들어갈 만 딱 생각합니다. 100이면, 왜냐면 이게 빠르거든요. 쫙 읽은 다음에 단어 몇 개 가지고, 무슨 뜻? 하면 이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1학년, 2학년 때 제가 생각할 때 학원 잘못 다니면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석하는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빨리빨리 답 찾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해요. 빨리 띡 보고 몇 단어 가지고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 문법적 독해. 그러니까 이 뜻은 반드시 네가 그 사람을 이거라고 부르는 것은 야비했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해석은 오로지 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학년 때 만약에 3학년 때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또 3학년 때 영어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래서 빨리 수학이나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추려면 1, 2학년 때 사실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그러니까 괜히 막 문제 풀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 근데 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독해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하고 제가 사실은 책을 못 가져왔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딱 3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일주일에 한 500개 정도 외우게 합니다. 단어를 500개 정도 외우기 위해서 항상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법을 가르치는데 이 문법을 뭐 뒤에 완전한 문장 이런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게. 여기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 이 가를 넣어서 해석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문법. 그 다음에 실제로 논리 독해. 글의 구조를 좀 짜는 연습들. 그거 3가지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단어장이랑 그다음에 제 문법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EBS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기에 앞서서 그냥 영어를 잘못 쉽게 생각했다가 자꾸 연습을 해도 1등급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해하는 이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영수만큼은 1, 2학년 때는 좀 약간 기본을 좀 확실하게 좀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각 학교에 좀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좀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막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그 학교에 좀 잘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딱 들으면 또 알아서 그런 애들이 주로 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아이들 자녀분들 혹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제 수업을 이용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제 연락처를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상담 필요하시거나 그러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른 것들 같이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